네, 그럼 이제 루프문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. 이 루프문 안에는 지금 여러 가지 코드들이 또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. 이 이제 이 그 빗금 두 개는 주석이라는 걸 아실 테고, 여기 보면 이제 시리얼 프린트 해서 이제 average of existing ACC를 이제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해라 이런 함수고, 이제 sum이라는 변수에 지금 calculate average라는 함수 리턴 결과를 지금 담는 코드인데, 이 calculate average는 지금 제 이 슬라이드 준비를 안 했는데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. 이 정의 역시 아까 저희가 매크로에서 그 샵인클루드 했던 그 tutorial.h라는 파일 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고요. 이렇게 헤더 파일에서 함수를 정의해 놓으면 실제로 아두이노 스케치에서는 함수에 대한 정의를 일일이 언급해 주지 않아도 되니까 이 프로그램이 좀 더 깔끔하게 관리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라이브러리를 통해 이 헤더 파일들을 많이 추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, 이 calculate average라는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라는 걸 살펴보면 지금 여기 이제 인자를 두 개 입력받죠. 이, 이 각각은 이제 지금 배열과 그리고 그 배열의 길이를 입력받는다는 의미인데, 이 함수는 이제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 이 sum이라는 변수에 지금 0이 있는데 지금 이 포문을 돌면서 이 배열의 길이만큼 이 썸의 배열의 길이만큼 지금 이 포문이 반복하는데, 이 썸이라는 0에다가 0의 값에 지금 배열의 각 인자들을, 그러니까 첫 번째 인자, 두 번째 인자 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예요. 그래서 썸에 이제 더하는 거고, 그 함수가 종료하기 전에 리턴을 할 텐데 이 리턴은 이제 다 더했던 썸을 이제 배열의 길이로 나눠서 이제 평균 값을, 그러니까 이제 입력받은 배열과 배열의 길이가 있으면 배열의 각 원소를 그 길이로 나눠서 나눈 평균을 이제 출력해라, 리턴해라 이런 의미고요. 그래서 그렇게 리턴 받은 이제 그 평균 ACC라는 배열은 평균을 이제 이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걔를 이제 프린트하는 거고요. 그 다음 함수는 이제 다운샘플링 하는 이 코드인데, 다운샘플링은 이제 여러분이 뭐 100Hz로 입력받아서 그 10초 동안 100Hz로 10초 동안 입력받으면 100 곱하기 10이니까 1000개의 데이터가 있을 텐데, 이 1000개의 데이터는 너무 많다.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10의 배수마다 이제 끊어서 사용하고 싶어. 그러니까 1000개가 있으면 10의 배수마다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뭐 100개로 줄어들겠죠. 이렇게 이제 좀 데이터 스케일링을 하고 싶을 때, 스케일링은 아니죠. 이제 그 다운 샘플링 하고 싶을 때, 샘플링 되는 개수를 좀 줄일 때 이제 사용하는 함수라는 셈이고, 지금 보면 이제 칼록이라는 게 또 있네요. 네, 칼록이 이제 해서 144랑 뭐 사이즈 오브 플롯을 뭐 입력 받아라 뭐 이런 건데, 이제 이거는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에 관한 내용인데, 이 내용까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, 이 함수를 실행하면 이제 메모리 공간 안에 이 ACCARR이라는 변수를 위한 어떤 적당한 메모리 공간이 마련된다,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동적 메모리 할당이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, 그러니까 원래 프로그램은 사실 시작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줬고 그 안에 값을 집어넣으면 그 변수가 메모리상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, 그 공간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비어 있지 않고, 그러니까 가용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동적 메모리 할당은 이제 뭔가 그 사이즈가 큰 어떤 변수들을 메모리 상에 계속 저장해 놓고 있으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. 이제 그럴 경우에 뭔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한 뒤에 이제 그 변수들을 프로그램의 이 메모리 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때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드는 ACCARR이라는 변수를 위해 어떤 메모리상의 공간을 그 할당해 준 거고,
얘는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이니까 뒤에 가서 이 공간을 다시 비워줄 수도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 다운샘플링이라는 함수를 이제 실행할 텐데 임자를 3개 받네요. ACC 그리고 ACC ARR 그리고 7인데 이 다운샘플링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지금 그 포문을 이제 반복해서 돌 텐데 NACC 이게 이제 number of ACC여서 이제 처음에 입력받은 이 ACC의 개수를 지금 의미하는 거고요. 이 변수도 지금 정의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 입력받은 배열의 개수만큼 포문이 반복 재생을 하는데 if 만약에 이제 i는 0부터 계속 커질 건데 저희가 지금 n을 입력받았죠. 이 n을 그러니까 i가 n의 배수일 때 이게 이제 나머지 그 나눗셈의 나머지 연산이니까 만약에 여기에 10이 들어갔고 i가 10일 때는 10 나누기 10은 0이니까 나머지가 0이겠죠. 그럴 경우에만 이제 이 부문이 동작하는 건데 이 부문 안에서는 뭘 하냐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 인자로 어떤 배열을 지금 넣어줬는데 그 배열에 그 특정 인덱스만 지금 저희가 동적 할당을 해준 그 배열 공간에 집어 넣어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. 그래서 이 다운샘플링 코드를 돌리면 이제 ARR이 예를 들어서 1000이었는데 n이 지금 10이다 그러면은 그 ARR이라는 배열의 그 10의 배수인 원소들만 ACC ARR에 다시 들어가는 셈이고요. 네. 그렇게 이제 ACC ARR이라는 배열에 ACC의 특정 그 원소들만 집어 넣어주는 과정이 끝나면 이제 네, 이 다운샘플링 함수의 기능은 다 끝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시리얼 프린트해서 출력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뭐 썸에서 이제 ACC ARR 이 ACC가 다운샘플링 된 배열을 이제 평균을 구해서 이제 출력해라 이런 코드고 그 다음은 이제 add 펑션인데 이 adding이라는 함수 역시 여기 지금 그 헤더 파일 tutorial.h 헤더 파일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. 살펴보면 값을 2개 입력 받는데 지금 얘는 이제 더할 값 그리고 얘는 배열 그래서 배열과 어떤 값을 입력받으면 그 배열의 각 원소에 이제 이 더하는 값을 그러니까 뭐 2가 있으면 이제 이 각 원소 각 배열마다 이제 2를 더해주는 뭐 그런 개념이고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포문에서 배열의 개수만큼 반복하고 배열을 각 원소에 적분해서 그 원소에다가 저희가 약속했던 코에피션트 네, 값을 더해주는 거죠. 그래서 여기는 지금 2가 있으니까 이제 ACC ARR 각 원소에 2를 더해주겠다 이런 거고 시리얼 프린트하고 이제 썸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그 평균을 계산해서 넣어주면 이제 위에서 봤던 이 값보다 지금 이제 원소마다 값이 2씩 커졌으니까 이 결과도 아마 2가 더 커진 결과가 나올 테고요. 그 다음은 이제 뭐 멀티플라이 펑션 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. 배열과 값을 입력받으면 이제 이 값을 배열의 각 원소에 곱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1, 2, 3, 4 이런 배열이 있었으면 4를 곱해서 4, 8, 12, 16이 되는 거겠죠. 네. 코드는 이러니까 뭐 그 에딩 함수를 보셨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시리얼 프린트 해주고 마찬가지로 평균 계산해주면 아까 이 앞에서 봤던 평균보다 이번에는 4가 더 곱해진 결과가 이제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 함수는 이제 뭐 find max라고 해서 맥시멈 값 가장 큰 값을 이제 찾아주는 그런 함수인 거예요. 이 find max는 여기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동작 원리를 설명드리면 배열과 그 배열의 개수를 입력받아서 그 max라는 값에 이제 그 가장 배열 안에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넣을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이 배열의 첫 번째 값을 max에 넣어놓고 이제
배열의 두 번째 값부터 인덱스가 1인 경우부터 인덱스가 끝날 때까지 맥스가 더 큰지 아니면 그 배열의 그 원소가 더 큰지 이제 포문을 통해서 뭐 비교하는 거죠. 그래서 뭐 맥스가 더 작으면 그 맥스를 네 이제 그 새로 입력받은 값으로 해라 뭐 이런 코드고요. 이 ABS는 이제 absolute value라고 해서 절대값을 의미합니다. 아 그리고 코드가 지금 보니까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ACC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배열은 ARR이니까 A, R, R이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. 이 ABS는 이제 절대값을 계산해주는 함수인 거고요.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끝나면 이 배열 안에서 가장 큰 값이 max라는 값에 담겨 있을 텐데 이제 그 max를 리턴해라 하면 이제 네, 이 썸에 이제 그 리턴 결과가 담기고 이제 그 썸을 프린트하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셨던 그 ACC, ARR이라는 이 배열에서 어떤 그 가장 큰 값이 뭐였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이 FIR 필터라는 것도 넣었는데 이제 뭐 지금 다 이제 보셨던 내용일 거예요. 그래서 배열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배열은 이제 동쪽으로 그 메모리상의 공간이 할당되는 그런 이제 배열 변수인 거고 이제 이 뭐 FIR, 뭐 FIR 이니셜 뭐 이 폼은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보면은 저희가 지금은 tutorial.h 헤더 파일만 열어서 각 코드들을 확인해 봤는데 다른 헤더 파일들도 지금 매크로에서 추가를 해줬잖아요. 저 FIR에 대한 내용은 이제 simple dsp 언더바 FIR 헤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FIR은 이제 한번 직접 네, 이 헤더 파일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프리는 뭐냐면 이 아까 제가 ACC ARR이 동적으로 공간이 할당됐다. 네, 여기 칼록을 써서 동적으로 할당이 됐고 이 동적으로 할당된 공간은 프로그램 그 진행 도중에 그 메모리 공간을 다시 깨끗이 비워줄 수도 있다. 그 메모리 공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. 그런데 이제 그 메모리를 비워주는 이제 함수가 free라는 함수인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샵이 나왔네요. 이 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매크로라는 녀석들인데 이 매크로는 사실 아까 이 아두이노 스케치로 돌아가 보면 제일 위에만 있을 필요가 없어요. 이 셋업 문이나 이 루프문 중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중간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중간에 들어가 있더라도 어차피 컴퓨터는 이 매크로문을 먼저 인식하기 때문에 매크로문 위에서부터 매크로문을 다 읽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아까 루프문 안에 이렇게 도중에 매크로문이 있었죠? 그럼 이 매크로들을 먼저 읽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플로트, 뭐 셋업 나머지 그리고 루프문의 나머지 이 코드들을 읽기 때문에 매크로는 이 중간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말씀드리고요. 그러면 이제 이 매크로는 무슨 기능을 하냐? if문인데 file print 언더바 print라는 값이 0보다 클 경우에 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이 아두이노 스케치에 포함시켜라 라는 의미예요. 그래서 만약에 0보다 크지 않으면 이제 이 코드들은 그 컴퓨터가 보기에는 없는 프로그램, 그러니까 네, 그 주석처럼 그냥 무시해버리는 결과가 나오고요. 이제 매크로 샵 if를 하면 항상 끝에 샵 end if를 붙여줘야 합니다. 네. 조금 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구글링에서 시어너 매크로라고 치면 아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프리는 아까 말씀드렸죠. 아까 봤던 것처럼 동적 메모리 할당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프로그램이 다 끝나기 전이지만 먼저 메모리 공간을 비워주고 싶을 때 이제 이 프리 함수를 써서 그 동적으로 활동되는 메모리 공간을 다시 비워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딜레이는 이제 5초 쉬었다가 하고 이제 CNT에 다시 0을 집어넣은 다음에 프로그램이 끝나는 여기까지가 프로그램의 마지막이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
일자로 있던 코드를 자르고 잘라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엔 프로그램 코드도 같이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이 루프문이 끝난 건데 루프문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? 프로그램이 끝나나요? 아니죠. 루프문이 끝나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루프문은 다시 반복을 합니다.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여러분이 봤던 루프문이 이제 전원이 공급되는 무한 반복된다는 개념인 거죠. 네, 그렇고요.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example 코드인데 이 C 언어에 대한 기초가 없다면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. 모르는 개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 매크로는 뭐고 뭐 동적 메모리 할당은 뭐고 네 여러 가지가 뭐 나올 수 있을 텐 여러 가지가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코드를 보시면 아마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아까 제가 시리얼 프린트를 하면 시리얼 모니터를 눌러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저희 아두이노 IDE에 의해서 이제 오른쪽 위에 돋보기처럼 있던 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보이는 것 같은 이제 시리얼 모니터라는 창이 하나 뜨는데 이 안에 이제 시리얼 프린트 되는 결과들이 입력이 돼요. 아까 시리얼 프린트 했던 이력들이 쭉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이렇게 잘 출력이 됐던 거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이제 뭐 ACC라는 배열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CC라는 배열을 다운샘플링해서 다시 평균을 계산해봤죠. 그 다음에는 그 값에 이제 adding 펑션을 해서 2를 더하는 명령을 수행했고 지금 보면 2가 정확히 잘 더해졌죠. 네,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4를 곱했어요. 1.95에 이제 4를 곱하면 7.8이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맥시멈 ACC 그러니까 이제 다운샘플링한 배열에서 가장 큰 값은 얼마야? 이걸 이제 확인했는데 그게 이제 19.5였고 그리고 이제 FIR 필터를 한 결과를 이제 이렇게 쭉 출력을 했는데 이 녀석은 이제 앞에서 이 매크로의 값이 이 FIR 언더바 프린트가 1보다 클 때 이 코드를 작성한다고 했었죠. 그런데 뒤로 이제 가보시면 이게 1로 정의되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시리얼 프린트는 컴퓨터가 이제 그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는 코드가 되는 셈이고 그렇게 출력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 가속도들을 이제 제가 한번 네 엑셀에서 그려봤습니다. 이제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예제 코드입니다. 어,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샵이 있으면 이제 매크로 해서 이 매크로 먼저 읽고 이제 코드가 넘어간다고 했었고 지금 셋업이랑 루프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 코드들은 이제 전역 변수라 말씀을 드렸고요. 이제 뭐 비콘 UID 샵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사실 정확히 말하면 포인터라는 개념인데 이 코드에선 상에서는 이제 그냥 배열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. 제가 다 배열로만 써서 그래서 이 비콘 UID라는 이름의 배열을 하나 만들고 전역 변수로 그리고 이제 뭐 GPS 디코드라는 이름의 배열 변수도 만들고 그다음에 더블은 이제 얘도 플로트처럼 마찬가지로 실수를 표현하는 자료형인데 이제 더 긴 소수점 자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비콘 여기를 보면 지금 약간 좀 딱 언뜻 봤을 때 알아보기 어려운 이름의 자료형이 있어요. 이건 이제 뭐 유인트, 뭐 더블, 뭐 플롯이랑은 다르게 좀 낯설 수 있는데 이런 건 이제 구조체라는
개념인데, 네, 구조체에 대한 내용은 약간 지금 짚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그냥 비콘이라는 이름의 구조체가 하나 존재한다.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이제 전역 변수를 살펴봤고, 이제 셋업 함수부터 볼 텐데, 아까 봤던 것처럼 시리얼 비긴을 해서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할 준비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네, 여기 보면 이제 뭐 블루프루.비긴 뭐 비콘.비콘 해서 있는데, 사실 이 녀석들은 아직은 네,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냥 어떤 블루투스 통신을 하기 위한 함수구나. 그리고 이 함수들은 처음 보는 것들이면 다 이 매크로에서 그 추가해줬던 이 헤더 파일 어딘가에 정의가 되어 있는 얘들이구나.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, 이 함수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면 헤더 파일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된다. 이 정도면 네, 기억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이 비콘과 블루프룻 뭐 이런 것들에 관한 헤더 파일은 여기 제일 위에 있는 bluefruit.h 헤더 파일을 들어가면 이제 다 이 함수들이 정확히 뭐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만 설명하고 네, 이런 얘네들은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이제 startadb라는 함수를 실행해야 되는데, 이 startadb는 지금 밑에 보면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 코드상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 셋업이랑 루프 함수만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실행이 되고 돼서 이 셋업이랑 루프로만 이 아두이노 스케치가 구성될 것 같았지만, 사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함수를 따로 이렇게 구현해 줘도 돼요. 그러면 이제 여기 구현된 함수를 여기서 이제 인식하는 거죠. 사실 이런 작업은 보통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구현을 해놓고 가지고 오는 식이 일반적인데, 뭐 이게 사실 라이브러리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코드를 이 아두이노 스케치에 포함시키면 똑같이 함수를 이해할 수 있다. 근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넣어놨고, 다만 이제 근데 모든 함수들이 다 이 아두이노 스케치에 정의되어 있고 걔네들을 참조해서 다시 코드가 동작하고 하면은 좀 이게 인식하기 어렵고 너무 코드가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, 일반적으로 뭔가 정의해 놓을 함수가 있으면 다 외부 라이브러리에 정의를 해놓고 그 함수를 끌어오는 식의 네, 프로그래밍을 일반적으로 합니다. 그래서 네, 이 함수를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지 않고도 사실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, 이제 뭐 레티튜드, 롱기튜드, 위도, 경도에 다음과 같은 주소를 집어 넣었어요. 그렇게 이제 셋업 함수를 다 봤으니 루프문을 살펴볼 텐데, 루프문은 네, 이게 아까 뭐 봤던 칼록이랑 비슷하게 생긴 말록, 얘도 이제 메모리 얼로케이션 해서 메모리 할당, 그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함수인 거고요. 칼록과 마찬가지로. 네,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역 변수로 선언했던, 아까 이제 셋업 함수에서 선언했던 이 비콘 UUID, GPS, 디코드가 지금 다 이제 동적으로 메모리가 할당된 상태고, 그리고 이제 이 GPS라는 인덱스에 셋업에서 정의했던 변수인 레티튜드와 롱기튜드를 각각 GPS라는 배열의 첫 번째 원소, 두 번째 원소에 집어넣는 과정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건 메모리 카피, 그러니까 메모리를 복사해주는 함수인데,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비콘 UUID라는 그 배열 공간에 이 GPS의 이 메모리 값을 그대로 집어 넣어주는, 그러니까 말 그대로 GPS 메모리를 복사해서 카피해서 비콘 UUID에 넣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. 그러면 이제 비콘 UUID의 결과를 이 비콘 UUID에 이제 들어있는 정보는 이 GPS라는 배열에 들어있는 정보와 똑같아지는 거고요. 이제 네, 이 폼은 그걸 확인하는 이제 시리얼 프린트입니다. 네, 그렇게 이제 뭐 하고,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이 비콘 UID를 다시 이제 뭐 디코드라는 페어에 넣어서 이제
주는 결과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콘이 붙고 블루프루시 붙은 건 이제 블루투스 통신을 해주는 어떤 함수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, 지금 단계에서는 보기가 약간 어려워서 그 이후에 이제 뭐 딜레이 5초 쉬는 거죠. 5초 쉰 다음에 이제 프리해서 동적으로 할당해줬던 메모리 공간들을 다시 비워주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데, 그런 과정입니다. 네,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그 아두이노 설치부터 기본적인 이제 코드를 들여다보는 전 과정이었는데요. 이게 사실 C 언어에 대한 어떤 설명 없이 바로 C 언어 문법을 따르는 코드를 여러 개 살펴봐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C 언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동영상으로 담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C 언어를 이렇게 각자 공부하시면서 이제 센서에서는 그런 C 언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제 기본 그 예제를 한번 살펴보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어, 네, 이 코드를 이제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되면 이 C 언어는 물론이고 이 센서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도 이렇게 하실 준비가 다 된 거라, 네, 그 이후에는 좀 더 어떤 근사한 코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음, 길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